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제주상공인 리더십 포럼 세션 1을 맡은 제주미래가치 포럼 의장 오경수입니다. 제주경제 대전환 시대 지속성장 가능성을 찾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제주경제의 현황과 제주경제의 발전 과제를 살펴보고 그 후 지속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시켜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킨 다음 많은 기업들이 발굴되고 투자를 해서 제주도에 좋은 일자리 창출과 좋은 부를 가져다 줘서 지역경제 지속경장을 꾀하고 그 지속경장으로 인해서 다시 혁신 역량으로 돌아간다면 제주경제가 갖고 있는 지속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전에 제주상위 세미나에서 한국은행 박동준 팀장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결론적으로는 지난 10년간 제주경제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기술 직약적 기업 발굴 육성을 통해서 지역 소득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고 결론 지은 바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2019년까지 지난 10년의 제주경제 현황에 대해서는 총평으로 제주 지역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인구 순이입도 확대로 돼가지고 10년 동안 GRDP나 가계소득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산업구조가 편중이 되고 고용구조의 취약성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총평을 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산업별 GRDP 비중은 서비스업이 76% 가장 크고 뒤이어서 건설업, 농림어업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비중은 3.9%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비중은 2000년에 64%에서 2019년은 76% 크게 상승했고 농림어업은 하락을 했습니다. 건설업은 2000년에 8.7%, 2017년에 12.7% 크게 성장했다가 2019년은 9.9% 변동폭이 컸습니다. 제조업은 큰 변화가 없이 4% 내외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제주경제의 발전 과제를 살펴보면 앞으로는 신산업 육성을 강화시켜서 산업구조를 다변화해야겠다는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청정 이미지에 맞는 청정 에너지라든가 청정 바이오, 미래 유망 산업과 자율주행차, 스마트 그리드 등 기술 집약적 기업에 대한 발굴, 육성, 기업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제주 지역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CFI 2030 계획을 이행을 통해서 각종 친환경 에너지 전력 공급 및 잉여 전력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정적인 대용량 저장장치, 에너지 저장차, ESS 등을 개발하는 것을 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진 중에 관광 및 농림어업의 고부가가치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객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관광객 1인당 부가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질적 성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아주 증가하고 관광 패턴이 MZ세대라든가
새로운 융복합 기술을 이용한 관광이 되기 때문에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5G 등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잘 관리를 해서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중인 관광 및 농림업의 고부가치 노력을 확대를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1차 산업인 경우는 ICT 및 2차, 3차 산업과 융합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다변화해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팜이라든가 6차 산업 등 이러한 부분에 좀 더 활성화시켜서 관광이나 농림어업이 4차 산업혁명에 알맞는 ICT 기술을 입혀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주 경제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어떤 것이고 이걸 어떻게 발굴해서 육성하느냐로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형 제조업이 육성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 지역의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 대비 82.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제주에 맞는 제조업을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의 고유한 자원, 황토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제주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제주 자원이 아닌 것에서부터도 제주에서 생산해서 관광객에게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라든가 스위스가 시계 산업도 외부에서 아웃소싱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제주에 알맞는 산업을 자체이든 밖에서 아웃소싱하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1차 산업을 거기에 가공과 유통 판매를 입힌 6차 산업화가 가능한 제조업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가 갖고 있는 청정 에너지, 바이오 등을 활용하는 업종이라든가 고부가치를 할 수 있는 융복함 가능한 업종을 찾고 또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화, 융복합을 찾아보고 환경 오염이 적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업종에서 제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 강기춘 교수의 제언을 의하면 사실은 제주도가 유네스코 상관왕이 아니겠습니까? 자연환경의 보물섬이죠. 그런데 이러한 보물섬에다가 새로운 신소재 보물섬을 만들기 위해서 트리플 골드를 주장했습니다. 블랙 골드, 블루 골드, 레드 골드. 사실은 21세기에서는 블랙 골드, 석유가 전 세계가 지배하는 큰 금이 됐죠. 근데 제주도가 갖고 있는 블랙, 블루, 레드를 잘 살펴본다면 먼저 블랙 골드는 흑우, 흑돼지, 흑보리, 흑무, 흑마늘, 검은콩 이런 것을 어떻게 잘 가공을 해서 상품을 만든다거나 블루 골드, 화산암 청정 지하수 제가 삼다수 사장을 했습니다마는 삼다수뿐만 아니라 용암예술을 이용한 혼합음료, 그 다음에 소금, 화장품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를 예를 들면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기업들이 45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해양 심층수를 이용해서 블루골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드골드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바다와 인접하기 때문에 해조류가 많습니다. 특히 우뭇가사리, 홍조류 같은 것으로 잘 활용한다면 식품이라든가 화장품, 제약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강 교수는 제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1차, 2차, 3차 다음에 4차 산업이 온 것이 아니고 3차 산업은 인터넷이라든가 정보기술이 많이 발전된 것을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만 4차 산업은 보다 AI라든가 이런 지능화된 기술에서 빅데이터든 정보를 합친 고도화된 사회입니다. 즉 인터넷이 깊고 넓고 그런 사회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진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그 범위가 너무나 넓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단순히 이 스피드가 빠르다, 효과가 크다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범위도 굉장히 넓고 파급효과도 굉장히 큰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특히 5가지 기술에 초점을 맞춰주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 모든 사물에 네이버 아이디처럼 각각 주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상과 걸상, 사람, 천정 이런 것이 교류를 하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이라든가 3D 프린팅, 그다음에 데이터가 많은 빅데이터, 많은 것뿐만 아니라 분석된 어널리스틱 된 데이터가 빅데이터라고 그럽니다. 이 5가지 기술이 곳곳에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형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제주도가 스마트 시티가 돼서 제주도 전체가 섬이기 때문에 스마트 아일랜드 개념을 제주도나 각 기관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IoT라든가 AI 기술을 이용해서 제주의 청정 자원이라든가 관광, 농업 등에 연결을 해서 제주도가 스마트한 섬이 되는 그러한 계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 분야의 스마트 아일랜드가 추진되고 있죠. 예를 들면 헬스케어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충전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농업에 적용이 된다면 스마트 팜을 설치를 해서 상추도 밭에서 심지 않고 LED 조명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이제 농장뿐만 아니라 어업에 있을 때는 양식장, 이제 스마트 양식장도 모니터링을 해서 그 양식업에 스마트를 입히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러닝. 그래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곳곳에 응용을 해서 그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바로 스마트 아일랜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을 주창하고 있죠.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생산해서 전기 자동차도 100% 2030년 되면은 다 대체를 해서 에너지 융복합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대용량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를 잘 구축을 하고, 또 제주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부에 역송할 수 있는 제3연계선이 2023년에 완공이 된다면 더욱더 제주도가 강점이 있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곧바로 탄소 없는 섬에서 적용이 되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분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핸드폰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오고 가고 있는 5G 시대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컴퓨터 서버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제주에는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제주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백업 센터, 재해복구 센터가 건립이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비대면 디지털이 많이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폭발적으로 4차 산업이 발전한다면 많은 데이터가 제주도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고 그 데이터에서 뭔가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때마침 JDC가 1,500억을 들어서 데이터 센터 2동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은 지자체, 공공기관, 한동은 민간기업 해서 서로 이것을 연결해서 빅데이터를 좁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청이라든가 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관광객 수와 민간 렌트카가 갖고 있는 관광객의 취향이나 이런 것을 결합한다면 그것을 결합해서 추출하면 좋은 관광 데이터가 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따라서 서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불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함으로써 인력의 절감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데이터 센터에 종사하는 그 ICT 인력들의 기술력도 증가가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 센터를 갖고 한반도에 있거나 일본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물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원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재해나 재난 복구에 그 데이터를 온전히 보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서울에 있는 각 데이터 센터에 보관된 데이터를 이중화하는 백업 센터를 제주도에 유치를 한다면 그 데이터 센터에 그 많은 자료들이 그게 보관이 돼서 유사시에 지진이나 나거나 어떤 큰 기후 변화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제주도가 갖춘다면 가장 안전한 섬, 가장 우리나라의 귀중한 데이터가 한반도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하나 해가지고 제주도에 갖다 놓으면 위기 상황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게 백업 센터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고 가공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제주도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도 900억을 투자해서 제주도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바랄 건데, 저는 ICT 쪽에 많은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백업 센터가 될 수 있는 기반에 좀 더 제 노하우를 드리려고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뉴딜 2.0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제주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형 뉴딜 2.0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 그리고 지역 균형 뉴딜 4가지 측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까지 6조 4,500억을 투자를 해서 4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기본 계획입니다. 그 속에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꾀하고 수소경제 구축 등, 또한 재해 안전의 ICT 기술을 활용해서 제주형 데이터 스템, 1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든가 핵심 인재 양성,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위험 요소를 커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형 뉴딜 2.0 계획에는 도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는 있는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도외 기업이라든가 다국적 기업들이 만든 서버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토 기업이 이런 R&D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부처에 뭔가 사업을 제안하거나 반영할 때는 어느 한 기관으로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출자 출연기관, 전문가들이 서로 모여서 소통과 협업을 해서 중앙부처에 좋은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따와야 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에는 제주도의회와 제주상의와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 규제들 좀 개선해보자. 그리고 상품 구입도 지역 상품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형 뉴딜 2.0 계획이 성공하려면 십시일반
서로 각 공공기관이나 각 단체들이 서로 소통과 협업을 잘 해서 저희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엇보다도 관광입니다. 저희 제주도는 관광 산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 모든 전문가들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한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트렌드를 수용을 해서 많은 컨텐츠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ICT 기술을 이용해서 숙박업을 하는 것은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죠. 따라서 AI나 IoT 기술을 입혀서 VR 등 이런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한다거나 새로운 유튜브나 넷플릭스라든가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관광 컨텐츠가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글로벌 관광지로 포지셔닝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 관광이 수용을 많이 해서 서비스 품질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인다면 더욱더 질적으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지 않겠습니까? 또 현재 대부분이 1차 산업인데 저희가 ICT 기술을 입힌다거나 가공, 제조를 해서 다시 이것을 유통시키는 6차 산업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관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융복화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별화, 제주다움을 많이 창출을 해서 관광의 다각화, 융복합화 이런 쪽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20대, 30대 MZ 세대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자율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패러다임에 뭔가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MZ 세대가 필수 코스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산포 수산리에 있는 비치벙커, 저도 3번 가봤습니다만 고후라든가 샤갈 이러한 동굴에서 있던 이런 비치벙커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 나이 미주라든가 이런 MZ 세대가 원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많이 관광이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갖고 있는 해녀의 컨텐츠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녀를 주제로 한 연극이나 뮤지컬, 발레, 또 해녀가 따오는 어떤 그 음식을 만드는 해녀의 부엌이 인기가 끄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소라라든가 성게 이런 것을 활용한 어떤 먹거리 같은 그러한 컨텐츠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만든 1차 산업을 연계한 체험관광, 예를 들면 이제 과수원입니다. 귤밭입니다. 귤밭에 자기가 그 귤나무에 이름을 붙이고 그 귤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을 저희가 웹카메라로 보고 그 다음에 귤이 이제 익으면 그걸 배달해주는 그러한 체험 관광형이라든가 또 날씨가 나쁘거나 밤 이럴 때는 제주 관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온다 그러면 서귀포에 있는 엉떡폭포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비가 올 때 내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밤, 야간에 일몰일출이 잘 이제 보이는 그 지역을 해가지고 관광을 한다거나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에 아주 적합한 관광 상품을 많이 만든다면은 제주도의 관광객이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정이나 안심이나 이런 안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쉼, 릴렉스, 그 다음에 웰리스들이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치유숲에 가가지고 쉬고 있는 것을 인증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머치아시라든가 사려니 숲길에 가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청정, 쉼, 릴렉스 이런 것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광 명소를 많이 좀 해야 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어종계 물질 체험, 해녀도 해보고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그 다음에 카이트 서핑 등 그러한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관광의 패러다임이 전환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VIP 관광 코스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오피니언 리더 그룹도 있습니다. 제주도 명예도민이라든가 아니면 골프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의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워크숍들이 오는 많은 VIP들이 있습니다. 이런 VIP들과 연결을 해서 한다면 좋은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올레길을 26 코스 425km를 다 이제 걸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올레길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CEO들라든가 CEO 은퇴하신 분들, 릴렉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이제 제주도로 모셔와서 3박 4일이나 5박 6일 코스를 같이 걸으면서 하는 CEO 올레길이 굉장히 유망할 것 같아서 제가 올레센터랑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VIP 관광 코스를 많이 개발한다면 그 VIP들이 입소문이 강하고 빅마우스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관광 산업이 더욱더 가치 있고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광 상품 온라인 판매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주 여성 경제인 협회에 자문을 하고 있는데 320명 회원입니다. 이 회원들이 많은 제품, 6차 산업들을 생산하고 있죠. 이것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걸 전국의 여성 경제인 협회하고 연결을 해서 판다면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경제인, 여성 경제인은 320명 회원인데 전국적은 17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에 2,800명이 회원인데 2,800명에 1인 한 사람에게 월 1회 10만 원만 판다면 그게 이제 얼마 되겠습니까? 1년 되면은 거의 뭐 280억 정도 규모가 되죠. 그렇게 그 커뮤니티별로 만든 사이트를 잘 활용한다면 많은 우리 제주도의 좋은 상품들을 많이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주산업입니다. 왜 생뚱맞게 우주산업을 신성장 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현재 우주 발사대는 이제 고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제주도에서 국가위성 통합운영센터 설립이 확정이 됐습니다. 구자업 덕천이죠. 이 인공위성을 쏘아서 그 인공위성에 대한 관제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7월 달에는 제주도와 JDC, 항공우주연구원이 위성산업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와 과학로켓 개발시험 발사 및 교육을 하는 걸 결론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고흥에 우주발사대 클러스터가 있습니다만은 협력을 하면 앞으로 인공위성이 쏘아 올린 것을 제주도가 아주 지형적으로 좋은 관제센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나 민간 분야의 우주산업이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우주산업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제주도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많은 우주산업에 관한 전문가, 국가공무원이 내려오고 또 민간 전문 인력들이 많이 상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생성이 되죠. 그렇다면 위성에서 찍은 도시계획이라든가 해양의 구조라든가 산림관리라든가 환경관리의 많은 분야의 그 데이터나 그 이제 찍은 영상이 활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가위성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가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이에 따라서 지역 인재가 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컨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전에 본부를 주고 있는데 제주도의 그 이 대표라는 분이 제주도에 7년 살면서 그런 우주에 관한 것을 많이 하면서 저희 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투자를 한 것처럼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박물관도 그 오슬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연계를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지고 지역 인재가 많이 양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스 산업과 연계를 해서 관광이 돼가지고 그 우주 산업에 대한 그러한 기존 산업의 활성화가 많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는 준비해야 될 것은 우주항공 산업이 만일에 발전이 된다면 지금부터 마침 제2공항도 만일에 이제 짓게 되면은 그 옆에 에어시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데서 제조업이 없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부품, 항공 소재 부품 제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제주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품 제조, 전문용어로 MRO라 그러죠.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R&D, 연구개발을 지금부터 스타트하면은 굉장히 우리 제주도의 미래의 먹거리,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고흥이라는 데서가 우주발사체가 있어서 거기서 각광을 받습니다만은 발사한 인공위성을 모니터링하고 운영하고 관제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역할은 제주도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는 초점을 맞춰야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스마트 시티가 생기고 이렇게 위성 영상이 많이 활용이 되면 사실은 그 불법 어떤 건축물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영상물이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대형 주차장에 효율화가 되고 있는지를 다 항공사진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성 영상 활용 서비스는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 산업을 제주도에서 꼽힐 수가 있다면 굉장히 새로운 신규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도 움직이는 것.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전기자동차 엑스포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제주도에서 이런 모빌리티 기업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2011년에 소카가 제주대학교에서 탄생을 했는데 앞으로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제주로 많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버스의 그 정보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했죠. 그래서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는 70만밖에 안 되고 넓지 않습니까? 송파구 인구밖에 안 되는 70만에다가 넓이는 서울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광역에 필요한 것이 교통 시스템이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버스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리고 버스에 이제 안테나를 세워서 초미세 그러한 환경까지도 같이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국토부에 스마트 챌린지라는 사업을 민간 협력으로 수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움직이는 산업, 모빌리티 산업이 많이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분산 에너지라든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 폐배터리 활용 방안,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들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무인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5G 시범단지가 되는 그러한 메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특구가 돼 있죠. JDC가 이제 드론 특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11월 달에 드론 페스티벌이 JIBS에서 3박 4일 합니다. 이러한 날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걸어 다니는 자동차 또는 주행, 자율주행, 사람이 타지 않는 자동차, 이러한 총괄 모빌리티 산업이 제주도에 활성화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은 벤처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제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한 200개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출범하면은 인재와 자본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인 R&D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세 가지는 당연히 하고요. 그 주위에서 서로가 협력해주고 소통해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같이 그 스타트업 하는 분들 정보 교류도 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트렌드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화, 우리 제주도에는 견당 문화가 있죠. 서로 그 업계끼리 서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서로 교환하고 서로 비즈니스 모델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새로운 어떤 모델이 발생되는 그러한 풍토를 많이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생태계를 보면은 자원이 서울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우수한 인재라든가. 그렇지만 제주도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일을 하다가 자연환경과도 더불어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서울에 있는 젊은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편중된 인적 자원이라든가 물적 자원을 제주도에 많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선순환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산업이 1차 산업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가공업이라든가 또는 R&D라든가 유통 서비스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기회가 좀 부족하죠. 내가 취직하고 싶어도 큰 기업이라든가 제대로 된 어떤 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 산업에 대해서 스타트업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제주협회에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한 200여 개 회사들이 모여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큰 기업은 아직 탄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자요라든가 몇 개 기업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탄생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주도나 JDC나 관광공사나 개발공사 그다음에 제주작권이 많이 지원을 해서 점차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인 도에서는 모태펀드라든가 전략펀드를 많이 만들어서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에서 서로 투자 잡을 신설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브릿지 스퀘어라든가 크립톤 스타트업 제주 아일랜드가 투자 잡을 결성해서 좋은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데모데이를 이제 개최를 해서 우수 스타트업들이 홍보, 광고,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면 거기서 발굴해서 투자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는 더 큰 네일센터 등을 통해서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에다가 그 다음에 시드머니부터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 분위기를 많이 형성이 된다면 스타트업이 성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협업하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업자나 임직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인재를 많이 공급해주고 또 출자 출연 기관들이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활용해주면 굉장히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엔젤 투자라든가 엑셀러레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돼가지고 투자를 활성화하게 되면 창업자들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관심을 가져주면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 혹시 스타트업들이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패할 만큼 그 경험을 쌓이는 거죠. 실패는 자산이다. 또 좋은 회사의 모델이 다른데 M&A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전,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제주도의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6차 산업입니다. 사실은 1 곱하기 2 곱하기 3도 6,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도 6이죠. 6차 산업이죠. 다시 말하면 청정 환경에 있는 자원 1차 산업을 뭔가 가공을 해가지고 이걸 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메밀. 저희 제주도가 메밀이 제일 많이 납니다. 봉평이 아닙니다. 가공 기술이 없고 이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국수라든가 냉면으로 해가지고 판매 유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연결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1차 산업들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가공, 제조를 하고 유통, 마케팅 채널을 만들어서 판다면 제주도가 굉장히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관광객이 1,5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10,000원씩만 팔아도 1,500억이에요. 10개 읍면이 있습니다. 10개 읍면에서 1촌 1품 해가지고 한 사람당 10,000원짜리 파면 얼마입니까? 1조 5천억이에요. 감귤 수입의 2배가 되는 그런 것이 6차 산업이거든요. 이런 6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한다면 제주도의 미래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결합을 해서 저희가 많은 제조업이 없는 제주도에서 제주형 제조업이 좀 생기면서 유통 판매 채널을 만든다면 우리 제주도가 부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블랙특구, 이제 오키나와의 샤샤라는 동물을 해서 그 관광객을 끌어들이듯이 우리가 서늘에 검은 콩이라든가 이런 그 검은 걸로 이제 블랙으로 만든 어떤 그런 것을 한다면 특구를 만들어서 성장할 수가 있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휴엘이라는 데가 이제 관광지죠.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거기서 매실 나무를 심고 매실 차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공 판매를 해가지고 관광객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신효에 가면은 그 저희가 소위 뻥튀기라고 그러죠. 뻥튀기. 그 이제 한과에다가 그 다음에 감귤 이제 액에서 감귤 과즙을 넣어서 거기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개선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감귤 과즙을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협뿐만 아니라 또 도솔천 감귤 과즙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3차 산업이라고 3차화돼 가지고 6차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홍암과는 저희 청보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공해 가지고 인터넷 판매한다거나 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훌륭한 1차 산업이 있고 이걸 잘 가공 제조를 해서 다시 유통 판매를 한다면 우리 관광객에 많이 판매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가 판매처를 찾아서 가가호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1,500만 명 관광객이 제주도에 이미 소비자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러스 마켓이 아니라 바이어스 마켓처럼 소비자가 와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우리 제주도에서 저희가 제공한다면 부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6차 산업을 강력히 추진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주 경제의 미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제는 거시적으로 저희가 1차 산업에 편중되고 관광 서비스에 편중된 것을 새로운 6차 산업이든 우주 산업이든 IC 산업이든 이렇게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주제에 맞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